안녕하세요. 배훈입니다. 오늘은 정정엽 작가의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바쁘다가 곧 아프다는 말이다. 몸살이 날 때가 아니면 쉬지 않는 현수 씨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빼곡하다. IT 회사의 개발자로 일하는 그는 업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일하고 퇴근한 뒤에도 프리랜서로서 의뢰받은 일을 하느라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든다. 주말에도 쉬거나 친구를 만나는 대신 회사에 출근해서 잔업을 처리하고 새로운 일을 따내기 위해 미팅을 진행한다. 그가 쉴 수 있는 때라곤 오직 과부하가 걸려 몸살이 났을 때뿐이다. 왜 이렇게 일상에 빈틈을 주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그는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정신없이 지내면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래가 걱정되고 자꾸 불안하기만 한데 일이 바쁘면 좀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런 사람은 커리어도 잘 챙기고 자기 개발에도 열심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현수 씨는 원래도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몇 달 전,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였다. 친밀한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언제나 단단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점점 아이처럼 행동하는 아버지를 보기가 힘들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병원으로 모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현수 씨의 생각은 사실일까?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시간을 내 아버지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주말에는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수 씨는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를 마주하기가 힘들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인생을 즐기려던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자 인생이 덧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를 평생 일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자신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느껴졌다. 동시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치매 환자의 수발을 들려니 모든 것이 서툴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짜증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 잠깐의 수발을 들면서도 짜증을 참지 못하는 자신이 못나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치매가 완치될 수도 없었고 욱하고 올라오는 짜증도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효도를 대신하려 했다. 짬을 내어 병원에 가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몸은 좀 좋아지셨는지 기분은 어떤지 묻지 못하고 침대 옆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병원비를 결제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아들이지 라고 안심하며 일을 좀 늘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바쁘게 지내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의 안도감은 그 어떠한 성과보다 중요하다. 이 안도감을 얻으려면 전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차순위로 중요한 문제로 도망쳐야 한다.
대부분은 일이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잠깐의 안도감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크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기보다 괴로움과 걱정을 동반한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경우 생각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치우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눈앞에서 치우면 괜찮아지니까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생각은 안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떠오른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분홍색 코끼리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생각 때문에 힘들다면 일로 도망친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자신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잠깐 그 상황에서 벗어남으로써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부족한 나에게 휴식은 곧 낭비야 라고 몰아붙이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바쁜 것인지, 회피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어서 일상에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인지 말이다. 주체적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신에게 일말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분명 외면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억압당하는 삶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바쁘게 산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행복으로 가는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마음의 밑바닥에 묻어둘 정도로 마주하기 힘든 문제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는 시간에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문제와 마주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평가받지 않을 권리, 평가하지 않는 연습.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은 나에 대한 학문이지 타인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분들은 자신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며 한 인간에게 주변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실감한다. 최근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진수 씨는 귀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났다며 불만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게이트 앞에서 친구와 여행을 복귀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혼자 배낭여행을 오래 했다는 그는 어찌나 넉살이 좋은지 진수 씨와 친구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합류했다. 진수 씨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대화에 참여했다는 게 불편했지만 금방 가겠거니 싶어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곧 진수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돌아가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뗀 그가 다짜고짜 개인적인 정보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여행 다니기 힘들죠? 형님들은 어디 좋은 회사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여행도 나오시고.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두 분은 고등학교 친구세요?
요즘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학벌이 좋으면 취직하는 데 유리하죠. 이렇게 오래 휴가 낼 수 있는 회사 다니시는 거 보면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나 보다. 어디 나오셨어요? 당황한 진수 씨를 대신해서 친구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것저것 답해 주었고, 결국 비행기 탑승이 시작돼서야 대화가 끝났다. 진수 씨는 짜증이 나서 친구에게 쟤는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저런 걸 물어봐? 그리고 넌 뭘 다 대답해 주고 있어. 적당히 말하고 돌려보내면 되지.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취업 준비생이니까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평가하고 싶지만 평가당하고 싶지는 않아. 진수 씨는 질문자의 시선 앞에 놓임은 물론 판단까지 당했다. 처음 보는 이에게 자신의 존재, 성취가 점수 매겨지고 평가당한 것이다. 당연히 감정이 요동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친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차이는 질문 내용이 자신에게도 중요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친구는 아니었지만 진수 씨의 경우 그 자신에게도 대학생의 질문은 중요한 항목들이었다. 이 경우 진수 씨는 그를 재보려는 타인의 질문 공세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역시 타인을 평가할 때 직업, 학벌, 차림새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내 마음에 타인을 재본다 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 이처럼 해석되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번듯한 회사, 좋은 학교, 언제든 해외로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던 차에 낯선 이의 질문에 줄줄이 낚인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경제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마음이 타인에 의해 드러나고도 오히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가 쉽다. 지금 내가 화난 것은 초면에 동의도 없이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저 사람 때문이다. 언제 봤다고 예의 없게 저런 걸 묻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 외부 손끝에 의해 제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로 자신이 동요한 것인지 타인이 나를 쥐고 흔든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 외부 손끝에 의해 제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로 자신이 동요한 것이지 타인이 나를 쥐고 흔든 것이 아니다. 공항에서 이것저것 물어본 타인의 태도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이 투영된 내 안의 시선이 내게 상처를 낸 것이다.